예. 이거 뭐, 중간에 잠깐 요 말씀을, 한번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현대의학에서 주사기 이용하죠. MRI 촬영, CT 촬영, 뭐, 이외에도 뭐, PT 촬영, 내시경, 뭐, 소음파 등등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현대의학적 병원, 그렇죠. 뭐, 병원이다, 의사다. 네. 현대의학 병원에서 하는 일이고, 이제 음식, 그렇죠.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 다음에 뭐 자연식이 건강에 좋다, 병 고친다. 해도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속한다고 보느냐 하면, 우리가 바로 자연대사요법, 그렇죠. 자연이란 말 여기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사요법, 이렇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일단, 그리고 윤곽을 그렇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아웃라인을 그렇게 잡아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부항을 이용하고 또 어혈을 제거하고 뭐 혈관 청소한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이제 자연정혈요법.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도 제가 만든 용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만든 용어다. 자연정혈요법. 자연정혈요법은 나온 지 오래됐고 이 자연정혈요법의 위력. 그렇죠? 병원에서는 손도 못 쓰는 증을 이 자연정혈요법으로 고치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는 분도 아시잖아요. 예. 자, 이것은 나온 지 오래됐고, 이제는 이 자연대사요법을 더 추가해가지고 사업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래요. 자연정혈요법을 어차피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을 동참하는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뭐 연수원 하시는 분은 물론 자격사, 일반 회원님들. 이분들에게 좀 더 보탬이 되는 게 무엇이냐. 이분들의 어려움을 제가 안단 말입니다. 알기 싫어도 그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줘요. 자연정혈요법을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연수원을 하고 많은 환자들을 돌봐주는 과정에서 여러여러한 문제점이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 부족한 점이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럴 수밖에. 농사를 짓는데 아무리 훌륭한 농기가 나왔다. 경운기가 나왔다. 경운기가 전부가 될 수 없잖아요. 경운기로 해결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호미가 있어야 되죠. 삽도 있어야 되죠. 이제는 트랙터 같은 거 없으면 안 돼요. 트랙터, 그렇죠. 자동 모내기 기계 이런 거 없이는 농업 생각도 못 합니다. 그 시대가 바뀌면 뭔가 자꾸 새로운 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 약국만 있었다면 이제는 뭐 이런 것도 나왔고 이제는 또 이것도 나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우리 자연정혈요법으로 많은 의술을 베푸는 분들에게 이걸 하나 더 저는 선물로 드리고 싶다. 뭐 선물. 최소한 자연정혈요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말입니다. 즉, 삽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호미로 해결하듯이, 그렇죠. 자연정혈요법이 삽이라면 요거는 호미다. 요것이 호미라면 요거는 삽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하실 분은, 자연정혈요법을 하시는 분은 요걸 병행하시고, 또 이걸 모르고 계시는 분은 요거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는 항상 철학이 따라다닙니다. 철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추진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참 묘하더라고요. 예. 묘합니다. 개똥 철학이라도 그 철학이 개입되어줘야 된다 말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명분, 대의명분. 예. 명분에 죽고 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명분 없는 행동은 안 한다 이런 사람들 많죠. 내가 일을 왜 하는지, 그 일에 대한 그 목적, 사명감 내지는 뭐 명분 이런 걸 우리가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더라? 예. 뭐, 하여튼, 연결되는 이야기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의료 사업입니다. 그렇죠. 의료 사업. 뭐, 자연대사요법 사업, 뭐, 자연정혈요법 사업, 뭐 약국 사업, 병원 사업, 이걸 통틀어서 의료 사업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예. 의료 봉사 사업,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여기에 대해서 의료 사업이라는 이 낱말에 대해서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느냐. 별 건 없습니다. 의료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의사들이 하는 일이다. 한의사, 그렇죠. 뭐, 또는 약사. 약사들이 하는 게 의료 사업이다. 이거 한자만 붙이면 한의사가 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맞지? 예. 그 국가에서 자격을 받은, 그렇죠. 한의사가 약사가 되려면 이 의무고시 합격해야 됩니다. 그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그런 사람이 그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난 뒤에도 공부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 공부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학생도 많다 그러잖아요. 예, 공부 그 자체도 힘들지만은 그 환자의 이 시체 해부하고 말이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인대를 가지고는 그 코스를 밟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의사 하면 아주 그냥 고상한 직업 같죠? 천만에. 어떤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 안과든 무슨 과든 시체를 만져야 돼요, 무조건. 예. 피를 봐야 돼, 피를 봐야 돼. 예. 내장을 꺼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황수환 박사가 한 말씀이 기억나는데, 여러분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뭐 의사 직업 다 부러워하죠. 의사 사업 보고 싶어 하죠. 참, 이 말 들어보세요. 그 학문과 의사, 예? 뭐 대장 내시경하고 이런 분들, 예, 그런 분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분들이요, 어떻게 하루하루 지낸지 압니까? 네, 손님 받아갖고 학문, 그거 봐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재밌는 일입니까? 자,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 시간 끝나면, 그죠? 근무 시간 끝나면 가족들하고 오붓하게. 그런데 퇴근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오늘 집에서 있으면 또 컴퓨터 연결하고 또 집에 와서도 또 본대. 잠 안 들면 그것만 들다보고 앉았다는 거죠. 그래 안 하면 의사 생활 뭐 합니다? 돈 못 벌어요. 야, 잠이 안 들면 항상 그거 보고 한 평씩 보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웃더라고. 그래요. 어떤 과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요, 썩은 시체 냄새를 맡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 사건 났다, 살인 사건 났다, 그 시체가 썩어버렸다. 그렇죠. 방치된 상태. 전부 의사답이 다 온다. 사망 진단 내려달라고 의사 앞에 내보입니다. 그렇죠. 또 혹시 그 누가 타살이냐 자살이냐 금방 죽은 시체라면 괜찮은데 죽은 지 일주일 이상, 한 달 이상 완전 여러분 시체 냄새 맡아 봤습니까? 그런 생활을 하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가면 말하자면 자연대사요법, 자연정연법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의료 사업을 하는 거죠. 예. 국가 면허증은 안 땄습니다. 의무고시 합격도 못했어요. 의무고시 합격하고 난 뒤에 6년 기간에는 의과대학 다닌 적 없습니다. 또 의과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인턴 생활 뭐 몇 년, 2년 하던가. 예. 그래가지고 또 밑에, 그래 또 경력을 더 쌓아야지 비로소 자기 의원을 개업할 수 있는 거지. 어설픈 경력으로 병원 개업했다가 환자 한 사람도 못 받아요. 손님들이 저 잘합니다. 저 의사는 실력이 있다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루아침에 의사가 되어버려. 의료 사업을 할 수 있어. 의사에 맞먹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오늘 아침 방송에 어느 유명한 분이, 그분 이름까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그 방송에 나와서 강의할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죠. 박식하더라고. 의사, 약사 다 앞으로 사라진다. 거의 50% 이상 앞으로 몇 년 내로 사라진다는 거지. 그 대신에, 푸드 닥터. 영어로 우주대요. 뭐, 말로만 해도 알아듣는 사람 많은데, 친절하게 푸드 닥터라고. 예. 이런 분들이 앞으로 많이 배양된다는 거죠. 뭐 이거는 학과도 없어요. 그렇죠. 푸드 닥터라는 그런 학과가 대학교에 없습니다. 그 대학교가 나오고 그냥 우리 시중에서 막 이런 분들이 나온다는 거지. 이분들을 명칭하여 닥터래, 닥터. 의사래.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 우리가 자 뭐냐면 푸드 또는 부항, 그렇죠. 부항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의사 역할을 하는데, 단지 뭐냐면 국가의 면허증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 그 면허증 받지 못했다는 게 뭐 거림돌이라 생각하세요. 전혀 걸림돌이 아니다. 걸림돌이 아니고 뭐다? 디딤돌. 국가에 면허 받지 못했다는 게 디딤돌이란 말이죠. 만약에 면허를 받았다면요, 의사가 되려면 등록해야 되고, 의원 개업을 하면 삽자 등록 내야 되고, 신고해야 되고, 허가 받아야 되고, 뭐 절차가 복잡합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위반해버리면 영업 정지에 등록해가지고 신경 쓸 분야가 많아요. 또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맞죠? 소득세. 뭐 아니면 감수든지. 우리는
그 사람들 못지않는, 즉 병원에서 해결 못하는 이런 의료 사업을, 즉 의료 효과, 그렇죠? 의료 효과를 보여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보람 또는 경제적인 보상. 예, 의사들이 노력한 만큼 노력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크게 성공합니다. 예? 의사들이 노력했던, 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노력의 100분의 1 정도만 해도 의사에 버금가는 그런 지위와 보람을 우리는 거둘 수 있다, 이런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실 분은 보지 마세요. 저는 그래 보겠습니다, 아마. 예. 자, 이런 이야기 곁들이고, 또 하나 이제 이걸로 끝난 것 같습니다. 시간 지금 몇 시입니까? 10시 40분, 50분. 여기 사업에 이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사항, 알고 싶은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자연정열요법이라면 부항을 공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부항이 이 주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항 외에도 탈지면도 있어야 되고, 부항 공급, 제조, 공급, 그렇죠. 제조사. 그러면 자연대사요법은 먹는, 그렇죠. 먹거리, 먹거리 음식입니다. 먹는 거로서, 음식입니다. 음식으로서 이거 우리가 병을 다스리자, 이런 건강을 찾자, 지키자. 부항 제조사에서 우리 자연정열요법에 부항을 공급해 줄 때 부항 제조사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따지면 부항 제조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항 종류도 많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부항을 우리는 공급을 받는데, 우리 자연정열요법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단독으로 자연정열요법 학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연대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먹거리를 전문화, 그렇죠. 첨단 과학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공급해주는 공급처가 있습니다. 이 공급처가 없으면 자연대사업법은 존재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부항 공급을 하는 회사가 워낙 많으니까 한두 회사가 없어져도 현재 우리 자연정열요법에 부항을 공급하는 그 제조사가 없어져도 어떻다? 자연정열요법은 없어질 수가 없죠.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먹거리를 제공하는, 즉 자연대사요법을 위해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멋진 이 제조사, 그렇죠. 아주 훌륭한 제조사가 무슨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어떤 뭐라 그럴까? 이 회사가 폐업을 한다든지 영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대사요법 학회도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면 자연대사요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리가 얼마냐? 굉장히 많다 아니거든요. 자연대사요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리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자연정열요법은 이건 말이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부를 전혀 안 하고도 부항을 가지고 의외를 뽑고 그렇게 해도 물론 되겠지만 그거는 옳은 게 아니거든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자연 원리적으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쌓아야지.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자격사 제도가 있죠. 자격사, 그렇죠. 일정 수준의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해야지 이제 자격사라는 그런 타이틀이 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 자격사라는 제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사라는 시험을 칠 정도로 공부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떤 분은 그러면 재미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뭔가 남달리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남달리 뭔가 내세우고 있어야지 그렇게 좋지 않는 일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공부할 거리가 별로 없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업에 우리가 성공하는 그 측면에서,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그 대신에 직접 또는 간접 경험을 조금 하는 게 좋습니다. 많이 하면 더 좋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이 부분에 대한 실력이 향상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전문 서적이 나온다거나 그런 거는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의 책이 나올지 그건 저도 아직 장담을 못합니다. 현재 설명서 정도, 그렇죠. 설명서 이것도 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 설명서 정도만 자 읽어보면 충분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대사요법과 이 먹거리를 자연대사요법의 재료를 제공하는 이 또 중요한 이런 뭐랄까 기업 또는 사업체 그렇죠 제조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며칠 동안 공부할 거리는 아니고. 예. 자, 뭐 상세하게 말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이 회사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생성된 그런 제조 회사가 아니고 오랜 전통과 기술과 그렇죠 이런 노하우 경험을 가진 그런 회사입니다. 예. 우리 자연대사품 앞으로 그런 회사와 항상 인연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고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면 또 자연대사 우리가 이 회사에서 공급하는 것만 가지고 자연재료법 학교를 하지는 않거든요. 또 여기서 공급하는 이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자연재료법을 하듯이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모종의 먹거리 이 자체를 자연대사법이라고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것만 딱 가지고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드십시오.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는 말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조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자연정을요법에 대해서 전혀 이론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항을 던져주고 당신 알아서 자연정을요법 뭐 사회를 하라 이랬을 때 효과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죠 실패 사회이 뭔지도 모르고 아예 엄두도 못 낼 겁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 대사요법을 연구하시는 분들, 경험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이걸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연대사요법에만 이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또 부항을 제조하는 회사가 우리 자연재료법 학회에만 부항을 공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여러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네. 이 판매, 다시 말해서 이거 비즈니스 사업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판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예. 이 판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자 또는 대리점이라는 말도 쓰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말하자면 이 먹거리를 자연대사법이라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이런 방식인데 그 모든 사업은 판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 재화를 판매하는 것인데 판매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그냥 임의로 만든 말인데 단순 판매. 예. 단순 판매. 도매가로 구입을 해서 소비자가 소매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이익이 발생하겠죠. 예. 단순 소비자와의 단순 판매의 거래. 이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본사, 즉 판권자입니다. 이 먹거리 제품의 판권자 그렇죠. 예. 판권자. 판권자의 자격으로 그렇죠. 예. 공급자의 자격으로 공급자의 입장에서 나처럼 판매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을 모집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많은 실수요자 소비자들에게 이걸 전달하고 알리고 판매를 하다 보면요. 그 중에는 꼭 나도 이거 사업할 수 없느냐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예.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이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여러 사람 중에 꼭 몇 명은 나타나게 돼 있고 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안내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 구입하십시오. 예. 가치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사업하실 분은 말씀하십시오. 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 나처럼 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 예.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맞지 싶어요. 대체적으로 사업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필요하신 분 구입하시고 사업에 뜻이 있는 분은 사업을 하십시오. 이렇게 동시 전달해주세요. 예.
그러면 사업 쪽에 관심 가지시는 분이 많아요. 예. 소비자 겸해. 왜 그러냐? 사업자가 되면 싸게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자는 정가대로 사지만 사업자는 도매가로 구입하니까. 벌써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혼자만 먹고 끝날 것 같으면 그냥 소비자 가격에 사고 끝나는데, 사업자가 되면 내 가족, 내 형제들, 내 친구들 전부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예. 그러나 사업자가 되어가지고 싼 가격에 공급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입니다. 정가대로 팔아야 돼요. 극비리에 파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정가를 어기고 판매하는 건 그런 규칙 위반입니다. 사업자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사촌 형님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무료 봉사로 하나 줬다 치더라도 그 정가에 대한 비용은 내가 대신 부담했다. 논리적으로라도 그렇게 명분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사촌 형님에게 공짜로 줬다.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겉으로는 표현을 못 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좀 빼줬다. 그게 극비리에 일어나는 어쩔 수 없다 그랬죠. 반드시 정가 법칙은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본사의 지위에서, 그렇죠. 본사의 지위라는 것은 대리점 모집권을, 사업자 모집권을 사업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업자는 사업자 모집권을 가지고 있다. 그냥 판매권도 있고 사업자 모집권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내 통장 번호를 받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그렇죠. 앞자리를 받아가지고 정식 등록을 하시면 돼요. 저한테 해도 됩니다. 그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모집한 그 사업자, 그렇죠. 이 사업자는 그때부터는 공장도 가격으로 구입해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또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사업자로서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사업자로서 판매한 매출액에 대해서 약 15% 정도가 이 사업을 안내해준 나에게, 그렇죠. 여러분에게, 사업자 모집을 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동으로 딱딱 도로도로 전산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전산화가 정확하게 은행 전산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점을 참고를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고, 또 사업을 진행하다가도 요점을 또 어차피 아셔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 터무니없이 빠른 속도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뜻밖의 성공할 줄 믿었는데 뭐 게으름을 피운 탓인지 뭐 철학이 좀 이상이 있어 그런지 성공이 뜻대로 안 되는 분도 많습니다. 가급적 전부 최대한 많은 분들이 가치 전달에 성공하고, 이 국민들의 건강을, 병원에서 못 주는 건강을 우리가 건강을 챙겨주고 지켜주는 그런 사업에 성공을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작은 모임이지만은 만나서 우리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